자, 이제 오늘은 챕터 4를 다운을 받을게요. 자, 62번에 포토샵 교재 소스 4번. 자, 예제 화일 다운 받고, 자, 압축 풀어주고요. 잘라내기 해서 예제 넣어 놓을게요. 자, 예제 4를 보니까 이제 PSD 화일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미지 화일인데요. 어떤 걸 실습할지 한번 볼게요. 자, 4-1번부터 꺼내 봅시다. 4-1번에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했었던 색칠 공부처럼 테두리가 진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칸칸이 지금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적인 그 컬러는 블랙 전경색에 이제 화이트 그 배경색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얘기하는데 색상 견본을 한번 꺼내 볼게요. 색상 견본은 과거 버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컬러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최신으로 오면서 나눠 놨어요. 뭐 파스텔 톤, 뭐 어두운 색, 옅은 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컬러를 골라주면 컬러에 맞춰서 컬러를 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그라디언트 도구 이제 뒤에 있었는데 이제 페인트 버켓 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점선이 있으면은 유사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 그라디언트 뒤에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페인트 버켓이라는 툴로 페인트를 이렇게 뿌려준 것처럼 해줄 수 있는데 만약 여기 없다라고 하면은 더보기에서 보면은 여기 페인트 통 도구가 있죠? 자, 이 페인트 통 도구를 가지고 내가 클릭을 해주면 클릭을 한 그 면, 그러니까 이제 블랙으로 가둬져 있는 이 면에 이제 컬러가 칠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인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인접을 내가 체크를 푼다. 그러면 내가 골라준 이 컬러가 클릭을 했을 때 해당되는 모든 화이트에 다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칠이 되는데 컨트롤 Z. 인접은 주로 이제 자동 선택 도구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보통은 인접을 체크를 항상 하고 작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자, 이 페인트 통을 가지고 인접 체크는 그대로 두고 내가 골라준 색으로 내가 컬러를 좀 칠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것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블랙 면만 이제 컬러가 칠이 되는데 페인트 통은 이제 그런 스타일로 칠을 하게 되고요. 비슷한 거 한번 볼게요. 4-3번을 보고 마찬가지로 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클릭을 해서 색을 칠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 색 말고 뭐 패턴 같은 걸로 좀 칠을 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선택을 자동 선택 도구를 가지고 클릭을 해서 인접 체크하고 할게요. 컨트롤 D. 자, 백그라운드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로 칠을 할 건데 편집에 칠 보면 내용에서 색으로 칠을 할 거냐, 그 색도 현재 나의 전경색으로 칠할 건지, 배경색으로 칠할 건지, 어떤 특수한 컬러로 색상을 지정할 건지. 근데 이제 칠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기능들은 그냥 바로바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칠이라는 걸 통해서 해줄 때는 주로 뭐 어떤 걸로 해주냐면 패턴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줘요. 자, 패턴을 클릭을 해주면, 자, 사용자 정의 패턴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과거에 만들어 놨던 패턴들이고요.
기본적인 패턴에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기본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나무에 어 나무 잎에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누르고, 근데 지금 이렇게 반투명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칠을 할 때 지난번에 왜 그 미니 원자 안경 칠했던 것처럼 칠을 할 때 불투명도를 50 으로 한 게 남아 있어 그런 건데, 이거를 내가 100% 로 해 준다라고 하면은 선명하게 칠이 되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칠은 보통 내가 어떤 컬러를 할 때는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바로 그 페인트 통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 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패턴 같은 걸로 칠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편집해서 칠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4-2 번을 보면 여러 과일들이 있는데요. 색상 견본은 닫아 둘게요. 혹시 요 과일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과일 이름? 하우르츠입니다. 맞아요. 스타프루츠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단면을 자르면 별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동남아 가면은 열대 과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스타프루츠의 컬러가 궁금해요. 그러면 스포이드라는 거를 가지고 내가 이 컬러를 클릭을 해요. 그럼 이 컬러가 지금 현재 나의 전경색의 이 컬러에 대한 정보가 보여져요. 이 컬러에 대한 정보는 지금 뭐 이렇게 숫자 코드가 나와 있고요. RGB는 이러하고 CMYK는 이러한데, 이것도 내가 클릭을 하는 부분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컬러에 대한 정보를 다 비교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컬러 샘플러라는 게 있어요. 색상 샘플러 도구. 그러면 내가 골라 준 컬러가 어디에 나오느냐, 클릭할 때마다 이 컬러에 대한 비교가 정보라는 팔레트가 뜨고, 내가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RGB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몇 개까지 나오냐면은 10 개까지 나와요. 8, 9, 10. 10 번까지 해서 내가 컬러를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고, 이제 11 번은 최대가 10 이고, 이런 거는 인제 환경 설정에서 다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색상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들은 이 컬러 샘플러 도구를 가지고 10 가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특별한 직업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일반 그래픽 편집을 할 때는 이 툴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알아두고요. 뭐 활용을 아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4-1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인제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 입체감이 있는 굴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 보고 해 보라고 할 거고 제출하라고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먼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내가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해서, 자, 그라디언트 툴은 보면 인제 이 툴을 클릭을 해 주면 어떤 게 있냐면은, 혹시 여기에 클래식 그라디언트라는 게 여러분 나와 있나요, 혹시나? 일반 그라디언트가 있고 클래식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있으면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 주고요. 그러면 자, 기본 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재 나의 전경색과 배경색의 두 가지 컬러가 설정되어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컬러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기본 사항에서는요, 지금 현재 나의 전경색과 배경색을 기본으로 해 주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기본적인 블랙과 화이트로 나눠져요. 이제 컬러별로 그레디언트가 되어 있는 샘플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컬러를 바꾸고 싶다.' 여기서. 그럴 때는 밑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 줄 수가 있고, 중간에 있는 거는 이 컬러에 대한 양 조정이고요. '난 추가로 중간에 어떤 색을 넣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밑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줘요. 그럼 밑에 있는 부분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지정한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주면 이제 그 색은 없어지고요. 위에는 어떤 거냐면은 위에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내가 그라디언트 해줄 건데 맨 처음 있는 부분을 나는 좀 투명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앞에는 투명해서 색이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은 투명에 대한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컬러에 대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 컬러로 해서 컬러를 내려주고 싶은데 지금 선형으로 돼 있는 거는 내가 그냥 드래그 할 때마다 컬러가 되는데 드래그를 짧게 할 때, 그리고 드래그를 길게 할 때는 그라디언트가 퍼지는 정도가 다르죠. 내가 수직을 할 건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수직이 정확한 각도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정확히 수직.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수직과 수평에 대한 걸 해줄 수가 있고 Shift 키 누르고 45도로 해주면 정확한 45도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선형이고 자, 이거는 방사형. 방사형도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사형의 느낌이 다르고요. 방사형도 반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전의 느낌. 다시 반전 체크해주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선형으로 해줄 수가 있고 두 가지를 사용을 제일 많이 하고 세 가지는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삼각뿔도 있고 원 기둥도 있고 마름모도 있는데 사용은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해줘요. 자, 이제 그러면 뭐를 해볼 거냐면은 자, 이 레이어 삭제하고요. 자, 내가 구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볼게요. 결과물은 어떠냐면은 결과물은 요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뒤에 있는 그림자 그리고 반사광 빛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반사광 그리고 입체감을 더 들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거를 보고 여러분들만의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입체감이 있는 구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모든 작업은 항상 새로운 레이어.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자, 원형 툴로 먼저 구를 만들어줄게요. 정확한 구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고요. 자, 이 구의 컬러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 그라디언트, 그리고, 자, 위에 컬러. 저는 기본 사항에서 블랙과 화이트로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앞에가 화이트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어두운 톤, 끝에 살짝 밝은 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화이트,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살짝 반사각 나오는 부분. 요거는 대략 한 3분의 한 4등분을 했을 때 한 4분의 3 지점에 뭐 블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끝에는요. 반사광 들어갈 부분은 블랙보단 좀 밝은 약간 어두운 회색 이런 색으로 해서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운 회색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고 색은 언제든 수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원으로 해주고 싶어서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해줄게요. 뭐 예를 들어 빛이 여기 있다. 그럼 이제 이 빛 받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입체감 있는 구의 형태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서 끝부분에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누르고 컨트롤 Z 눌러서 그라디언트 툴로 레이어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블랙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컨트롤 Z 블랙의 컬러를 조금 밝게 해주고 그다음 끝에 있는 어두운 회색은 조금 더 밝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컨트롤 Z.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드래그 해보고 마음에 드는 컬러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이렇게 이제 구를 만들었고요. 자, 이 구를 만들었으면 그림자가 들어가야 더 입체감이 있는 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하나 만들 건데 새로운 레이어. 이 레이어는 구보다 밑에 배치를 하고요. 자, 원형 툴로 그림자는 뭐 한 요 정도? 뭐 이거 여러분들이 해주기 나름인데 일단 타원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라디언트를 이번에는 기본 사항에서 가장 기본 블랙에서 화이트로 할게요. 블랙도 투명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블랙에서 화이트로 해주고 이번에는 선형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그림자를 했지만 이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펼쳐주기 위해서 저는 필터 효과를 줄 거예요. 흐림 효과에 대한 필터 효과. 자, 흐림 효과 중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 자,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내가 수치를 많이 줄수록 많이 커지는데 수치를 비교해 보면서 자, 이렇게 줬어요. 너무 많이 줬나? 자,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의 위치를 컨트롤 T 살짝 보통 이제 이 그림자는 이 밑에 있는 반사광과 이렇게 맞닿았을 때 이 개체가 훨씬 더 입체감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입체감이 든다. 엔터.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요거 레이어 컨트롤 J 눌러서 제가 색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으면 컨트롤 U 눌러서 여러분들만의 컬러를 넣어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컨트롤 U 눌렀는데 색을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색은 이미 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의의 색을 넣어줄 거예요. 임의의 색은 색상화를 클릭을 해주고 내가 어떤 임의의 색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채도를 좀 낮추겠다. 그럼 채도를 낮출 수도 있고 채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채도를 높이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요. 채도를 약간 낮춰서 약간 은은한 느낌의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U 눌러서 지금은 컬러가 없기 때문에 색을 아무리 바꿔도 색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색상화 체크를 해주고 뭐 내가 원하는 색으로 색을 응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구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하고 자, 완성 폴더에다가 오늘 날짜, 오늘은 4월 10일 저장 누르고 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할 테니까 요거 꼭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구 만들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4-4-2번 꺼내 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거 해주고 싶냐면은 모자에다가 색을 넣어주고 싶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라디언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에다가 나는 자연스러운 그라디언트 컬러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선택을 모자를 해야 되겠죠. 모자. 그래서 배경에서 선택을 모자만. 자,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모자만 해주고요. 참 편하게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
빠른 선택 도구는 굉장히 편하지만 나름 정확도도 괜찮고요. 너무 오버가 됐다? 그런 부분은 Alt키 누르고 빼주면 돼요. 자, 모든 작업은요, 항상 새로운 레이어. 자, 무조건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요. 자,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컬러로 나는 뭐 블루 계열로 하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뭐 컬러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거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컬러도 많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무지갯빛. 우리는 굉장히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갯빛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이미 컬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중에 어떤 거 색을 좀 진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색을 좀 바꿀 수 있죠. 자, 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줘도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바꿔줘 보고요. 나는 이제 이런 색으로 해서 색을 만들겠다. 하긴 이거를 나는 원형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뜨려 줬어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작업한 거를 가지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지금 이게. 자, 컨트롤 D 눌러서 명령 해제하고 경계도 깔끔하지 않고 어색한 거를 뭘로 할 거냐? 우리 많이 썼던 이 블렌딩 모드라는 합성 기법으로 색상을 한번 합성을 해서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좀 밝게 은은하게 하겠다. 뭐 소프트라이트도 있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곱하기와 스크린의 중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소프트라이트 나쁘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색상 번하고 선형 번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색상 번과 선형 번은 색이 좀 은은할 때 활용을 많이 해줘요. 근데 지금 색이 좀 진한 게 들어가서 저는 소프트 라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컬러가 은은하게 들어간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됐으면 파일에서 4분 저장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2번으로 할게요. 네. 자, 요거와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예제에서 이거 좀 볼게요. 4-3번. 지금 이렇게 이제 흑백의 느낌인데 여기에는 마치 컬러가 이미 들어간 것처럼 하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암석으로 되어 있는 이 산, 그다음에 바다를 색을 넣어주고 싶어요. 아까 모자 했던 거 똑같아요. 대신에 색을 넣어주고 싶은 부분이 전부 다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하늘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하늘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만 해주고 항상 레이어를 분리. 자,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에다가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 컬러를 넣어줄 건데 아무래도 하늘이니까 여러분들 뭐 노을진 하늘을 해주고 싶다? 뭐 붉은 계열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하늘을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선형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제가 아니면 밑에서 위로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됐으면 자, 이거는 항상 블렌딩 모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밝게 하기? 밝게 하기로 한번 해볼까요? 스크린, 오버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바꿔도 되니까 다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나머지 산도 난 나눠서 하겠다. 나는 여기 앞에 있는 산과 옆에 있는 산 나눠서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좀 오버된 부분은 Alt키 누르고 다시 빼주면 되고요. 자, 됐으면 항상 레이어 구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 나는 사는 오렌지 계열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D. 어떤 색이 잘 어울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합성할 걸 한번 골라줘 보세요. 저는 오버레이로 할게요. 됐으면 이제 바다만 해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바다는 선택을 오버되는 부분은 Alt키 누르고 빼주면 되고, 됐으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빈 레이어에 그라디언트로 블루 계열로 해서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다 됐으면 컨트롤 D 누르고 원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주고 시스 폴더에 이번에는 3번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저장.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지금 몇 가지를 해봤는데 주의할 점은 꼭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지 여기다가 선택해서 색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이 블렌딩 모드를 할 수가 없죠. 블렌딩 모드라는 거는 레이어가 별도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블렌딩 모드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블렌딩 모드 같은 경우는 컬러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표준적으로 봤을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화이트일수록 곱하기가 투명으로 합성되고 어두울수록 스크린이 투명으로 합성. 이 두 가지 장점을 살린 게 오버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컬러마다 합성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컬러와 내가 지금 선택을 한 이제 그 블렌딩 모드 레이어마다 약간의 셀럽판지 느낌으로 겹치는 느낌이 컬러마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모르더라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색한 게 있고 좀 자연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합성 작업은 자연스러운 걸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골라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모자 그리고 모자 그라디언트 한 걸 활용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 두 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 작업하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휴식했다가 7시 2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쉽시다.